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네. 잠시만 좀 시간 좀 정지시켜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좀 나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네, 1초 아깝습니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지난 3월 4일 날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청구가 있었죠? 예, 다른 걸 좀 많이 시간이 없어서 좀 절약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 판결이 내려지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3월 7일 3일 후에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인용이 됐잖아요. 구속 취소 네, 3월 선고 인용이 됐잖아요. 저는 당시 특별수사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죠. 세간의 우려가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시 수사팀이 굉장히 수사를 잘할 거고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믿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 가서도 그렇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직 수요가 인용됐을 때 가장 놀랐을 것은 당시 수사팀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즉시항고에 대해서 대검과의 사이에 지금 이견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대검에서의 즉시항고를 취소해야 된다는 논리는 뭐였나요? 대검에서는 뭐 언론에 하지 말자는 공지한 것과 같이 예. 즉시항고 자체의 위헌성 논란 소지와 또 법원 결정 이유 중에서 공수처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의문이 없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죠, 수사팀은? 저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게 맞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그동안 관행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거고 가사 시간으로 하더라도 수사팀에서는 유사한 것이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위헌적 요소 그거는 사실상 기존의 다른 어떤 집행정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있었지만 요 구속 취소에 있어서는 법안이 위헌적이라는 건 없고 실정법으로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선언적으로 이게 위헌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즉시항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사팀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고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맞죠. 저희는 항고 제기 의견을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까? 모여서? 뭐 수사팀 안에서는 당연히 대검 부장들과 수사팀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적으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원이 모인 건 아니고 저희 수사팀이 대검을 방문해서 어떤 단위로 논의했죠? 지휘부를 면담하고 논의를 지휘부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대검 지휘부입니다. 대검 지휘부면 총장, 차장을 얘기하나요? 포함입니다. 총장, 차장 누구죠 또? 어떤 부장이죠? 안부패 수사부장이었는가요? 저희가 뭐 참석자를 정확히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팀이 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휘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강권을 하던가요? 저희가 그 대검에 저희 검토 의견을 보고하고 그 이후로 이튿날까지도 논의와 검토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 이튿날 대검으로부터 항고 부재기 지시를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언론에도 공지가 되고 저희에게도 지휘체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박세현 증인. 네. 아까 견해의 차이라 그랬는데요. 보통 견해의 차이라고 할 때는 뭐 다수설 또는 소수설 이런 정도를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기현 부장판사처럼 하는 것은 돌연변이 같은 해석이거든요. 그런 건 견해의 차이라고 안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돌연변이 같은 견해 아니었습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수긍하기 한 번도 그러니까 수긍할 수 없는 78년 검찰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해석이잖아요. 그런 형사소송법 해석은. 그러면 그 돌연변이 같은 느닷없는
정말 한 대 맞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고 당연히 모두 다가 수사팀은 수사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건 이제 지금 와서 검찰 조직 내에 선후배 관계도 있고 학연도 있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내란범 아닙니까? 내란 수괴 아닙니까? 온 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척간두로 나라를 몰아세웠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재판부도 희한한 결정을 했구나를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의 명예도 달려 있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다시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돌연변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한번 속 시원하게 해봅시다. 이 지휘체계로 지가 왔다, 대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점잖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한 사람의 피의자이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 대상자예요. 검찰총장 심우정이 지휘했습니까? 총장님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통해 총장이 바로 물론 승인을 하는 것이죠.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져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제기권도 있는 것이고 도대체 이 수사 열심히 한 수사팀을 건드리는 이런 걸 누가 하는 거냐라고 들이받고 싸우잖아요. 그 정도 결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십 년 해서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으니까 증인은 그 위까지 고검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증인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세요. 자,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답변해 보세요. 네, 저희가 뭐 내부 논의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 언론에 설명을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취소 결정 당일날 대검에 저희 검토 의견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논의와 보고와 또 재고를 건의하고 또 대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대검의 누구입니까? 사람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저희는 네? 대검의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수사팀은 그 당시 대검의 주무부서를 통해서 대검의 주무부서 누구입니까? 그거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대주세요. 그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저희 수사팀의 팀장들하고 차장을 통해서 합니다. 짐작만 했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재고를 요청하고 경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누가 경론을 벌였습니까? 뭐 단계별로 누가 다양하게 벌였습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 내부 과정까지 지금 상세하게 말씀 올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인에게는 물론 장관 예우도 있으시고 뭐 앞으로 앞날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증인의 이름 석자가 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례적인 돌연변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침묵하고 있으라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심우정입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 수사팀뿐만 아니라 대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그때 동일하게 갖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나머지- 증인의 입장이 정당하고 네. 법률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요하게 소신을 꺾은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심우정입니까?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지시한 사항은 네?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지시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검은 심우정이죠. 검찰총장님의 최종 승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들어가세요.